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대화 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속 이제 강좌를 하면서 대화 상자 기반의 프로그램을 계속 했기 때문에 대화 상자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요. 어, 대화 상자를 한 개만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서 대화 상자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대화 상자에 기존 대화 상자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법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메모장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오픈 열기 있죠. 열기 기능을 수행하면 이렇게 뜨는 이 화면이 지금 대화 상자입니다. 대화 상자인데 이 대화 상자는 정형 대화 상자라고 부르고요. 정형 대화 상자는 자신이 실행되면 자신을 실행시켜준 그 윈도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메모장을 클릭했는데 지금 반응이 없죠. 그리고 키를 입력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정형 대화 상자고요. 정형 대화 상자고 그 다음에 편집에서 이 아이고 글을 잠깐 써볼게요. 여기 보면 바꾸기 기능이 있거든요. 바꾸기 기능을 쓰면 이렇게 뜨는 요 창도 대화 상자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프로그램처럼 대화 상자인데 대화 상자인데 이 대화 상자는 비정형 대화 상자입니다. 정형 대화 상자와 달리 비정형 대화 상자는 자신을 실행시켜준 윈도우가 클릭이 가능하고요.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윈도우, 서로 다른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이 비정형 대화 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형 대화 상자부터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비정형 대화 상자 쓰는 방법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데 이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화 상자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를 추가하려면 리소스 뷰로 가셨어요. 여기 보면 대화 상자가 그러니까 추가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는데 어, 여기 대화 상자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리소스 추가나 대화 상자 삽입이 있거든요. 다이얼로그 삽입을 누르시면 바로 대화 상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대화 상자가 방금 추가가 되었고요. IDD 언더바 다이얼로그 1이라고 아이디가 리소스가 자동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이 대화 상자가 추가된 화면이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폰트가 지금 다시 MS 쉘로 되어 있죠. 새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도. 그래서 대화 상자 새로 만드시면 먼저 똑같이 폰트 바꾸는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굴림에 보통의 8이 아니라 9죠. 더 작네요. 9로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대화 상자가 좀 커지는 거 보이시죠? 폰트가 바뀌면서 대화 상자가 조금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좀 맞출게요.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자, 대화 상자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대화 상자의 아이디도 지금 IDD 다이얼로그 1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대화 상자 아이디를 어, new new DLG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화 상자라는 뜻으로 이게 원래 ID 다이얼로그 약자기 때문에 DLG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DLG를 붙인 겁니다. 이름 지금 딱히 줄 게 없어서 new DLG라고 제가 아이디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캡션이 지금 다이얼로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지금 다이얼로그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거는 새로운 대화 상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엔터 치면 새로운 대화 상자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수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소스 작업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요. 이제 이 대화 상자를 한번 기존 대화 상자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소스는 저장을 할 거고요. 그죠?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화 상자 있죠? 이 기존 대화 상자에서 저 새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그죠? 버튼을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저 대화 상자가 방금 그 대화 상자가 실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 아이디가 지금 이건데 여기다가 show 버튼 1이던 아이디를 show btn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show dlg 버튼이라고 할게요. show dlg 버튼이라고 지금 버튼 아이디를 바꿨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대화 상자, 그냥 대화 상자 실행이라고 할게요. 대화 상자 실행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기네요. 조금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대화 상자를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만든 그 대화 상자가 실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될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함수는 아까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했군요. 이 대화 상자를 쓰려면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거든요. 아까 IDD, new DLG, 그죠? 이 대화 상자를 쓰시려면 이 대화 상자를 쓰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본 그 만들어진 대화 상자는 이미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미리 다 클래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새로 대화 상자를 추가하면 이 대화 상자는 내가 지금 추가한 거기 때문에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할 클래스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뭐 이렇게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해도 되는데, 그냥 이 부분을, 이 영역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뜹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 대화 상자 리소스 있는 데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FC 클래스 추가라고 이 클래스 위저드가 자동으로 뜨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을 내가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new 다이얼로그니까 new dlg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new dlg라고 클래스 이름을 쓰면 이런 파일들이 추가되고, 이 클래스가 IDD new dlg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resource.h 덮어 쓰겠냐고 물어보면 얘를 눌러서 덮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이 new dlg.header 파일이 지금 열렸는데,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시면 new dlg.cpp와 new dlg.header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었고요. 이렇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dlg.cpp에 가세요. 여기 와서, 그죠? 와서 여기다가 아까 그 새로 만든 이 new dlg라는 클래스를 쓸 수 있던,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소스 파일에서는, 그죠? 이게 지금 원래 만들어진 기존 대화 상자에 있는 소스거든요. 거기 버튼 눌렀을 때, 그죠? 소스인데 여기서 new dlg. 헤더를, new dlg라는 클래스를 써야 되니까 저 클래스를 쓸 수 있도록 여기서 샵 인클루드 하셔서, 클래스 참조하시려면 헤더 파일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파일이 사실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맨 이쪽에도 같이 써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여기다 두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대로 여기다 둘 거고요. 어디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내려와서 이 클래스를 쓰기 전에만 이 인클루드가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써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그리고 제가 이 클래스를 new dlg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new dlg라고 클래스를 일단 선언해야 되겠죠. 클래스를 사용해서 변수를 써야 됩니다. 저는 instance dlg라고 변수를 보통 약자를 많이 써서 변수명을 보통 이렇게 줍니다. dlg를 이제 대화 상자를 인스탄스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변수명을 제가 줬고요. 뭐 이름은 사실 변수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new dlg라는 클래스는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대화 상자를 관리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 상자를 실행시켜주는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형 대화 상자와 비정형 대화 상자가 상자를 쓰는 방법이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정형 대화 상자를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형 대화 상자를 모달 대화 상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do 모달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시면 정형 대화 상자가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 두 모달이라는 함수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있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시윈 app 코드 정리할 때, 그죠? init 인스턴스 함수에서 코드 정리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두 모달이라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상자 기반의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두 모달, 그러니까 그 기본 대화상자 처음 실행될 때 뜨는 그 대화상자 있죠. 그 대화상자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항상 여기서 두 모달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그 기능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질 그 대화상자에도 똑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제 그 기존 대화상자 위에 내가 만든 새로운 대화상자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모달이라는 함수는 쓰고 끝나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 함수를 쓰면 이 새로운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정형 대화상자니까 그 대화상자가 닫히기 전까지는 이 두 모달 함수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클래스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진입을 해서 이 클래스를 시킨가 이 new dlg라는 대화 상자를 두 모달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데 두 모달 함수를 못 빠져나오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뭘 하냐면 new dlg라는 저 대화 상자가 실행되는 것을 그러니까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new dlg라는 대화 상자가 닫히면 그때서야 이 두 모달 함수를 빠져나옵니다. 즉 밑에 여기에 내가 어떤 코드를 넣잖아요. 그럼 이 코드는 이 new dlg라는 이 대화 상자가 닫히기 전까지는 절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모달 함수는 이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서 종료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블락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빌드에서 실행을 하면요. 자, 는 기본 우리가 대화 상자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대화 상자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쵸? 아까 우리가 만든 새로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대화 상자로 하나 더 만든 거죠. 지금 이제 눌러보면 기존 대화 상자는 클릭이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안 되죠. 안 되고 새로운 대화 상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정형 대화 상자의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띄우는 건 쉽잖아요. 쉽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대화 상자에 제가 에디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정수값을 하나 입력한 상태에서 대화 상자 실행을 누르면요. 여기다 제가 에디트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던 이 에디트 컨트롤에 있던 그 값이 이쪽으로 값으로 옮겨오게 초기 값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변경하고 취소를 누르면 값을 주편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 거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변경한 값이 다시 이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의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화 상자를 실행하면서 값을 전달하는 방법과 대화 상자를 종료하면서 자기가 변경한 값을 원래 대화 상자한테 넘겨주는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화 상자 양쪽 리소스에 지금 아까 제가 대화 상자 추가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resource.h 업데이트하면서 리소스 뷰를 다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어야 됩니다. 기존 대화 상자 열었고요. 새로 만든 대화 상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탭이 열렸고요. 기존 대화 상자에다가 제가 에디트 컨트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했는데 여기 아이디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디는 IDC 에디트 1이에요. 여기다가 아이디를 바꿀게요. num 에디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둘 다 에디트 만들 건데 또 이름이 같으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설명할 때 둘 다 에디트, num 에디트라면 헷갈릴 테니까 여기 에디트는 제가 이름을 PAR parent num edit라고 할게요. 부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대화 상자에서 아까 new 대화 상자를 생성해 주니까 이 대화 상자를 부모 윈도우라고 하고요. 얘가 만들어주는 그죠 대화 상자는 자식 윈도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parent num edit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사실 같이 줘도 상관은 없는데 좀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이름을 parent num edit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대화상자 이쪽 새로 만들어진 대화상자 있죠. 여기에다가도 제가 에디트 컨트롤 하나 똑같이 추가를 할 거고요.
추가를 했고 이 에디트 컨트롤의 아이디는 예, child num edit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식 윈도우니까 사실 이렇게 꼭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너무 에디트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양쪽을 이제 하나는 parent num edit라고 하고 얘는 child num edit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디트 컨트롤 두 개 만들었으니까 이 컨트롤들이 서로 값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할게요. 자, 먼저 이 대화 상자 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본으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 부모 대화 상자라고 할게요. 이 부모 대화 상자에서 값을 대화 상자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대화 상자 쪽으로 값을 넘겨주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값을 넘겨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먼저 이 컨트롤에 있는 아까 우리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있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대화 상자를 실행할 건데 그러면 이 컨트롤에 있는 값을 읽어서 그죠? 여기 있는 컨트롤 값을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클래스에 있는 이 변수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대화 상자에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값을 얻어야 되니까 정수값을 얻어볼게요. 우리가 정수값을 얻는 함수는 get dlg 그죠? get dlg item int 그죠? 쓰고 idc parent num edit. 지금 보니까 인식을 안 한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클릭해서 그죠? 예, 파일 다시 검사 누르시면 이렇게 인식됩니다. 자, 이렇게 없는 값을 얻었어요. 그래서 얻었으니까 이 값을 그 대화상자 쪽에다가 만들어진 거 있죠. 거기다가 설정하면 되겠지. 그럼 이 대화상자 클래스가 이거니까 이 대화상자 안에 그 컨트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 해서 반대 함수가 set dlg item in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idc child num edit 하고 이 num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이 대화 상자 안에 있는 이런 아이디를 가진 그죠? child num edit를 가진 그 컨트롤에다가 num이라는 변수 선언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는 두 모달이라는 것을 호출하기 전까지는 아직 윈도우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죠. 즉 new dlg라는 그 대화 상자를 관리하는 클래스만 만들어진 거지 실제 그 윈도우는 두 모달 함수가 호출되어야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이 시점, 그죠? 우리가 쓰는 이 시점에는 아직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럼 당연히 대화 상자 위에 있는 대화 상자에 포함된 child num edit라는 저 컨트롤도 당연히 안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setDLG 아이템 쓰면 에러는 나지 않지만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저 컨트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즉 뭐냐면 두모달이라는 저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는 윈도우 자체가 이 new DLG 자체가 그러니까 윈도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쓰는 함수들을 쓰면 전부 다 무시됩니다.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지를 못해요. setDLG 계열을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써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대화 상자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뭐는 있어요. 이 new DLG라는 클래스는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클래스는 이미 있어요. 우리가 선언을 했으니까 요 밑에서는 있겠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이 num 값을 대화 상자로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new dlg.header에다가 값을 잠깐 보관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 변수를 여기다가 mnum mnum이라는 변수를 지금 제가 하나 강제로 만들었고요. 이 변수는 지금 프라이빗 멤버니까 밖에서 바로 못 쓰겠죠. 사실 뭐 퍼블릭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객체 지향을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능하면 모든 변수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해야지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해야지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칠 때 항상 프라이빗 써라, 프로텍티드 써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기가 좀 전문가다, 중급자 이상 되어서 이제 이런 객체 지향 개념은
내가 정말 잘 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겼을 때는 뭐 퍼블릭 쓰든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다 프라이빗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인원 값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뭐 만들어줘야 됩니까?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이 클래스 밖에서 쓸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함수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void set data라는 set num이죠. set num이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 거고요. 외부에서 정수 값을 하나 주면 여기서 바로 써버릴게요. 그냥 바로 써도 되잖아요. set num이라는 변수를 주면, set num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하나 주면 이 값을 내가 mnum이라는 이 변수에 대입하도록 이렇게 인터페이스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하나 주면 그 값이 num에 들어오는 거죠. 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 안에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 대화 상자에 가서 이 클래스에 아까 제가 setNum이라는 함수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setNum 이렇게 하나 쓰시고 값이 이제 우리가 num을 넘겨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이게 이제 모방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셔서 자기 것을 만들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쓸 수 있도록 그만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내가 이 num값, 그죠? get parent num edit에서 얻었던 그 정수 값을 setNum을 통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 여기 numDLG 클래스의 mnum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이 클래스는 이 값에 그 부모가 준 값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이 함수를 통해서 지금 저장이 됐죠. 그럼 이제 이 클래스는 mnum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 CPP에 보시면 그 기존에 처음 만들어진 거하고 달리 뭐가 없습니까? on initial dialog나 on paint 코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 그림 그릴 거는 지금 아니니까 on paint는 추가하지 않더라도 뭐는 추가해야 되겠습니까?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해서 대화 상자가 두 개니까 더 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app 떴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클릭해서 new dlg 있죠? new dlg 지금 내가 new dlg라는 클래스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initial dialog, WM initial dialog 메시지를 추가할 건데 메시지 말고요. 여기서 추가하셔도 되는데 가상함수에 가시면 그 initial dialog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얘들을 버추얼로 잡아놨거든요. 보면 여기 on initial dialog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on initial dialog는 WM initial dialog 메시지 핸들러기 때문에 메시지니까 메시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쪽은 워낙 작업을 할 게 많아서 대화 상자 클래스가 이걸 가상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가상함수에 있는 on initial dialog라는 이 함수를 추가해서 가상함수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에도 이니셜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 on initial dialog라는 이 함수는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직전, 그러니까 화면에 나타나기 직전에 호출되어지는 함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on initial dialog는 대화 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 만들어졌고 자신 위에 있는 버튼이나 에디트 같은 이런 컨트롤들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네가 그 컨트롤들한테 초기 값으로 세팅할 거 있으면 여기서 작업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상자도 만들어졌고 컨트롤도 만들어져서 지금 곧 이제 사용자한테 눈에 보이게 될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사용자가 보기 직전이니까 네가 여기 대화 상자에 있는 컨트롤에 초기 작업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작업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아까 이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서 mnum이라고 여기에 지금 뭐 받아놨어요? 이 변수값 받아놨잖아요. setNum을 통해서 이 값을 받아놨으니까 여기에 값이 있죠. 이 값을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 타이밍에 이미 컨트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set dlg item int 이 함수를 써가지고요. set dlg item int 쓰시고 여기다가 idc 언더바 child 그죠? num edit 하고 mnum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클래스가 전달한 값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이 변수로 받아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상황은 그죠? 두 모달 하기 전에 여기서 직접 set dlg item int를 쓰게 되면 대화 상자에 컨트롤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명령이 실패한다고 했죠.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new DLG에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세팅하고 싶은 값을 거기다가 백업을 먼저 해주고, 그죠?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면, 그죠? on initial dialog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값을 이제 IDC child num edit에다가 세팅해주면 이제 그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빌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 대화 상자에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제가 7이라고 적었고요. 7 적었습니다. 적었고 대화 상자 실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7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대화 상자에서 입력한 값이 아까 그 변수를 mnum 변수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수값만 저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이나 아니면 다른 값 플러트 뭐 이런 다른 변수를 써셔도 되고, 아니면 구조체 이용하면 더 많이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터 이용해서 주소값 전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방법 자체가 그 new DLG에 멤버 변수를 쓰고 거기다가 넘겨서 onInitial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어떤 형태든 값을 다 넘길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화 상자에 지금 7을 받았는데 내가 이 값을 10이라고 바꾸고요.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값이 7에서 10으로 바뀌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자, 그럼 내가 10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바뀌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 상자가 닫힌 거니까 이제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여기다가 값을 얻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여기 안에 있을 테니까 get dlg item int 해서 idc child num edit 이렇게 하면 값을 가져와서 이 num을 가져왔으니까 여기다가, 그죠? 다시 부모 거에다가 set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는데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이 두 모달 함수를 빠져나왔다는 뜻은 그 차일드 대화 상자 있죠. 그러니까 new DLG 대화 상자가 이미 파괴돼서 없어진 거예요. 이미 대화 상자가 닫혀버린 겁니다. 대화 상자가 닫혔기 때문에 뭐도 없어졌겠어요? 대화 상자 위에 있던 그 에디트 컨트롤도 사라졌어요. 이 차일드 넘 에디트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오직 이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써봤자 이미 이 컨트롤은 사라진 상태죠. 두 모달이 끝나면서 대화 상자 닫히고 컨트롤도 없어졌어요. 없어진 컨트롤에 대해서 정수값을 읽어오겠다고 이렇게 백날 써봤자 값은 읽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 상자가 닫히기 전에, 그죠? 대화 상자가 닫히기 전에 그 아까 IDC child num edit에 있는 값을 내가 읽어서, 그죠? 읽어서 똑같습니다. 이거 반대처럼 여기에서 보관하는 변수에 저장했다가 다시 넘겨받아야 돼요. 먼저 그 대화 상자가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대화 상자에서 캔슬하면 안 할 거고요. 오케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만 여기 있던 값을 복구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 OK라는 함수가 추가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아직 이 OK 눌러서 대화 상자가 닫긴 하지만 이 OK 함수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대화 상자가 닫힌 건 아니에요. 닫히기 전이죠. 이 함수가 호출되고 wm destroy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가 닫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서 대화 상자가 닫히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이 IDC child num edit 컨트롤은 아직 이 시점에서 남아 있는 거죠. 이 시점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 mnum 변수는 재활용할게요. 대화 상자가 닫히기 전에 아직 에디트 컨트롤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값을 읽어서 mnum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OK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 상자가 닫히면서 그 컨트롤도 사라지고 대화 상자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뭐는 안 사라져요. 아직 이 numDLG라는 클래스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m_num이라는 이 변수, 그죠? 이 변수에 그 아까 에디트 컨트롤 백업한 게 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이 클래스 밖에서 쓰려면 이 프라이빗이니까 못 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t get num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고, 밖에서 이 함수를 누가 호출하면 내가 리턴해서 mnum이라는 이 변수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getNum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 mnum이라는 값이 이제 반환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getNum 함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닫히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확인 취소하면 둘 다 닫히는데, 확인 누르면 값을 받을 거고요. 취소 누르면 안 받게 할 거거든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대화상자 리소스를 보시면 이 확인 버튼은 ID OK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은 ID 캔슬입니다. 그러니까 ID 캔슬이에요. 그래서 이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지금 둘 다 버튼 중에서 내가 확인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대화 상자가 닫히는데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을 눌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다른 작업 안 하셔도 돼요. DLG에서 이 두 모달이라는 이 함수 값이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값이 뭐냐면 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의 값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if문 하나 걸어서 id OK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주시면 뭐가 되냐면, 대하상자가 닫히면서 IDOK 값이 반환됐다는 뜻은 이 대하상자가 IDOK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클릭해서 닫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죠? 확인 버튼이 IDOK죠. 즉 사용자가 IDOK인 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대하상자를 닫으면 이 값이 IDOK가 반환이 되고요. 만약 취소 버튼을 눌렀다면 이 값이 ID 캔슬이죠. 숫자 값으로 보면 아이디 OK가 1번 캔슬이 2번 뭐 어버트 리트라이 이그노어 이렇게 번호가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디 OK인 경우에는 즉 1값이 반환됐겠네요. 1값 만약 캔슬 눌렀으면 그죠? 2값이 반환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확인 버튼을 눌렀으면 아이디 OK가 반환될 테니까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만 값을 갱신할 거라서 이렇게 조건문을 달고 아이디 OK인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지금 조건문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함수는 못 쓰죠. 왜 못 쓰냐면 이미 컨트롤이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제가 무슨 함수 만들어 놨어요? getNum이라는 함수 만들어 놨죠. 이 함수 쓰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대하상자가 닫히기 전에 에디트 컨트롤에 있던 값을 백업을 해놨잖아요. 즉 이 변수에 백업을 했죠. 우리가 대하상자가 닫힐 때, 그죠? 닫히기 전에 OK 버튼 눌렀을 때 mnum에다 백업을 했으니까 여기 값이 들어있을 거고, 이 값을 쓰기 위해서 getNum 함수를 쓴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리턴되어서 여기 이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 변수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이제 대화상자가 닫히기 전에 그 에디트 컨트롤에 있던 그 값이 이 num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parent num 에디트에다가 설정만 해주면 이제 값이 이제 parent num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화상자 새로 만든 대화상자에서 바꾼 값을 이렇게 넘겨받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빌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5를 넣고요. 대화상자 실행하면 이렇게 5가 나왔죠. 5가 나왔는데 이 값을 내가 77로 바꿨어요. 77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77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누르면, 그죠? 이제 다시 77이죠. 이 값을 내가 8로 바꿨는데, 그죠? 8로 바꿨는데 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누르면 바뀌지 않죠. 그죠? 취소할 때는 안 하게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하상자를 하나 추가하고, 그죠? 그걸 실행시켰을 때 기존 대하상자가 가지고 있던 값들을 넘겨주는 방법과, 여기서 내가 값을 바꾸면, 그죠? 바꾸면 이 값을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을 돌려받는, 대하상자끼리 값을 주고받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화상자가 그러면 확인 또는 취소로만 닫혀요? 나는 다른 거, 전혀 다른 걸 쓰고 싶은데 나중에 할 때 확인 취소 말고 또 다른 형태를 사용자한테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리소스 아이디 보면 어디 갔지? 아이디를 보면 7번, 8번, 9번 막 쓰죠. 얘가 지금 한 11번까지는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값들이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20번 때는 쓰는 값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새로 만든 대화상자 있죠. 여기서 제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닫도록 한번 해볼게요.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 거고요. 버튼을 만들 겁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버튼을 눌러도 대화 상자가 닫히도록 할 거예요. 지금 아이디는 IDC 버튼이었는데 아이디를 제가 엑시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아이디를 바꿨고요. 여기다가 캡션 또 이름을 종료 이렇게 했습니다. 종료 버튼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IDC 엑시트 버튼. 뭐 이름을 이렇게 준다고 이거 대화 상자 닫힌다고 누른다고 대화 상자가 닫히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닫히는 코드를 한번 추가하려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new DLG에다가 엑시트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추가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걸 쓰면 되냐면 end dial, 지금 제가 스코프 찍었으면 이제 API 쓰겠다는 거죠. C윈도우에도 있기 때문에 C윈도우 거 써도 되는데 C윈도우 거 그냥 쓸까요? end dialo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end dialog 함수는 뭐냐면 대화 상자를 직접적으로 닫게 하는 함수고요. 여기 인자가 하나인데 result라고 넘어가죠. 이 result에 값을 입력하면 이 값이 두 모달 함수의 최종 반환 값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까 원래 두 모달이 반환하는 기본 값이 0번에서부터 아까 11번까지 썼죠. 1번부터 11번까지. 물론 그거 다시 중복해서 써도 상관없지만 그냥 안전하게 제가 20번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면 대화 상자가 닫히면서 이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히면서 20이라는 이 값을 이 두 모달이 반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이 있죠. 이 값을 그냥 바로 반환시킬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 m 넣어버리면 그가 바로 반환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단 20으로 구분해서 반환을 해보면 이제 내가 엑시트 버튼 눌렀을 때는 20이 넘어갈 테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니구나. 일단 리소스들 좀 저장을 할게요. 나중에 꼬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ID OK가 아니라 20번으로도 반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값을 내가 밖에서 따로 변수를 하나 받을게요. 이렇게 두 모달이 끝났을 때 리절트 변수를 받고요. 이 리절트 값이 ID OK면 그죠? 확인 버튼을 눌렀다는 뜻이죠. 그때는 똑같이 아까처럼 작업하도록 했고요. else if 다 걸어서요. else if에서 아까 제가 20번 값 반환했잖아요. 이 값이 20이면 다른 일을 하게 할 겁니다. 다른 일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값을 받지 않고요. 그냥 0이 되게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값을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닫으면 그죠? 그 바뀐 값이 저장이 되고 취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엑시트 버튼을 눌렀으면 여기다가 0이 되게 그 값이 0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래 놓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여기다 내가 7을 적었어요. 확인 누르면 7이 떴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걸 8 바꾸고 확인 누르면 똑같이 닫히면서 8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대화상자 실행해서 떴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99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대화상자가 닫히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 여기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눌러보면 대화상자 닫혔죠? 0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화상자를 닫는 게 꼭 on ok나 on cancel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end dialog라는 저 함수를 쓰면 직접적으로 닫을 수 있고요. end dialog 안에 인자가 하나 적는데 그 인자를 적으면 그 인자 값이 두 모달 함수의 최종 반환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미뤄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화 상자에서 이 onOK 그죠? 이 함수 안에서 뭐 하는 거겠어요? end dialog 1 값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end dialog 그죠? 이 값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값이 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id ok라고 적을까요? id ok. 이렇게 되는 코드가 여기 안에서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MFC를 그냥 공부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새로운 버튼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API를 공부하면 좋다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MFC 클래스가 이렇게 쓰겠지라는 것을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쪽 공부를 해보라고 그렇게 많이 권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대화 상자를 만들고 그 대화 상자를 두 모달 정형 형태로 실행을 하고 값을 주고받는 그리고
좀 특별하게 닫는 방법까지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대화 상자 만들어서 응용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거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거죠.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몇 번 해서 익숙해지면 뭐 너무 쉬운 내용인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생각해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거 봤는데 그런 거 같은데 이걸 내가 혼자 어떻게 하지? 이거는 연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한 네다섯 번만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계속 이거 이렇게 쓰거든요. 쓰면 이제 그때쯤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 작업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이제 다음을 위해서 다른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습을 많이 하셔서 이 기능은 꼭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